이 강의는 100억 원에 가장 빨리 버는 방법도 될 수 있고 10억 원에 가장 빨리 버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억 원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매매 손익을 보면 코스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익은 코스피 선물 셀 포지션에서 나왔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큰 계좌가 6억 3천, 4,800, 1,400. 원달러도 오늘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원화 가격이 상승했죠. 4,5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보유 종목 분석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가가 아직 많이 빠졌다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펜 엔터테인먼트와 펄어비스는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미래의 어떤 재료로 사는 거고, 일진전기, DKT, 리파인 같은 종목은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쁘게 바뀌는 때까지는 주식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제 모으는 식으로 매수를 할 것이고요. 삼성 레버리지 원유는 지금 전쟁 중인데도 원유 값이 오르지를 못하고 있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계좌에서도 원유는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아직 침체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현재가와 적정가라는, 이제 적정가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적정가가, 현재가는 객관적인 주가죠. 매일매일 나타나는 현재의 주가이고, 적정가라는 것은 이제 목표가가 될 수도 있고, 청산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공모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주관적인 가치죠. 이 적정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적정가보다 낮은 주가인 주식을 찾으려는데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보다 현재가가 현저히 낮은 주식, 이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많이 말하는데 이 목표가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참고는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증권사의 목표가라는 것이 그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가를 올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목표가를 내리죠. 떨어지기 전에 목표가를 내리면 좋은데 언제나 주가가 충분히 떨어진 후에 목표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올리는 것도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나면 그때 또 목표가를 올리죠. 그래서 이런 적정가보다 낮은 주가인 주식을 찾는 전략은 과연 좋은 것일까요? 목표가가 현재가보다 높다, 청산가치가 높다, 내재가치가 높다, 현재가보다, 현재 주가보다 이런 높은 주식을 찾는 전략이 수익률이 좋다면 이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가가 적정가보다 낮다는 것은 결국은 그 주식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으니까 그 주식에 매수세가 없는 거죠. 즉 매수세가 없다는 것은 그 주식에 어떤 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 내재 가치가 현재가보다 높거나 청산 가치가 높거나 어떤 가치가 현재 주가보다 높은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주식을 산다. 주식의 적정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꼭 주식이 아니래도 물건의 가격이 매일 1,000원인데 매일 이런식 상승하는 물건이 있다고 보면은 그 물건에는 점점 프리미엄이 붙겠죠. 매일 이런식 올라가니까 내일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그 물건의 원래 적정가는 1,000원인데 만약에 이렇게 매일 이런식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1,000원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투기적 거래라고 합니다. 그 물건의 가치를 따져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단지 사는 거죠. 투기적 거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수세가,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가가 적정가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1,000원인 물건이 매일 이런식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물건을 그냥 갖고 있고 싶어도 내일도 또 떨어지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하락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하락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가가
이 물건의 적정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그럼 물건 가격이 매일 1원씩 올라가는 것과 1원씩 하락하는 게 있다면 그 물건 중에서 어느 것을 사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물건 가격이 매일 1원씩 상승하는 물건을 사겠다고 하실 겁니다. 근데 주식에서는 그런 현상을 무시하고 물건 가격이, 그러니까 주가가 매일 떨어지는 주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정가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런 이제 피노란 주식을 보면 얘는 52주, 다 1년의 기간을 놓고 볼 때 951원이었대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이죠. 그리고 최고가는 17,410원. 거의 뭐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19배 정도. 이렇다면은 현재가는 계속 이렇게 19배씩 변동되는데 과연 이 피노란 주식의 적정가는 얼마일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적정가를 찾는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적정가를 많이 중요시한다면 9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됐을 때 이건 적정가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거꾸로 17,000원이었다가 한 14,000원 정도가 되면 많이 떨어졌자, 적정가 밑으로 떨어졌다 생각해서 그때 사는 사람은 지금 이제 9,870원이죠. 그러니까 적정가를 찾는다는 것이 이런 주식에는 굉장히 무모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태성 이런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0배, 그러니까 1년에 10배 이상씩 변화하는 주식에 내가 적정가를 기가 막히게 산출해서 그 적정가를 기준으로 사고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이죠. 오만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격을 맞출 수 있고 주가는 그 가격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투자에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리해 보면 주가의 적정가, 뭐 내재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청산 가치도 될 수 있고, 이런 주가의 적정가라는 거, 적정가란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의 적정가를 내가 주관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은 그렇게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적정가를 찾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지 말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현재가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찾고 이러는 것은 좋은 투자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적정가 대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미래 주가라는 것입니다. 현재가보다 미래 주가가 높아 보이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식을 찾는 관점만 바꿔도 이 미래 가치, 미래 주가가 높다는 것이 내재 가치가 높은 건 아니게 되죠. 청산 가치가 높다고 미래 주가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목표가가 높다고 미래 주가, 이거는 조금 영향은 있겠죠. 공모가가 높다고 미래 주가가 높은 건 아닙니다. 즉 미래 주가가 높으려면 그 주식이 성장성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신사업을 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기업이 탈바꿈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인기 업종에 있거나 인기 테마에 있거나, 아니면 현재 상승 추세에 있거나, 이런 주식들이 미래 주가가 현재가보다 높은 주식이 될 것입니다. 즉 주식의 미래 주가라는 것은 상승 추세인 주식은 미래 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건의 가격이 1원씩 상승하는 그런 상승 추세인 거죠. 상승 추세인 주식이 미래 주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인 주식은 미래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상승 추세인 주식을 사는 것인데,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가 어렵다면은 단지 이제 52주 주가를 보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52주 최저가부터의 상승률이 52주 최고가보의 하락률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최저가부터의 상승률이 45%가 최고가로부터의 하락률이 27%다 크다면은 이 주식은 하락 추세이기보다는 상승 추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주식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라고 말을 하죠. 저평가되어 있거나 내재 가치가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로 묻어둔다, 아니면 저평가주를 투자한다, 이런 식의 투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가치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10년 동안 소외돼서
주가가 계속 그 자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주가가 상승 못하는 주식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나 상승 추세인 주식에서 투자 주식을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뭐 배당주나 경기 방어주를 투자하라는 식의 이제 전략을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하락장이라고 보면 주식에서 돈을 빼는 것이 맞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MMF나 RP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하락장에 굳이 하락률이 적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간다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죠. 언제 하락장이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또 좋은 주식이 나올지도 모르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2000년에 그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 4분의 2 토막이 날 때도 급등주 위주의 이제 소수의 주식에만 단기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락장에 이런 알 수 없는 배당주나 경기방어주라는 주식에 그 자신의 돈을 묻어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